자, 제1계백입니다. 이건 뭐 누구나 다, 이건 뭐 누가 반대는 안 할 것 같아요. 이런 상으로 모든 종교를 통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에는 그러면 이제 보면은, 소위 우리가 이제 그, 필드는 장이란 말을 공부했잖아요. 그냥 이런 상은 그냥 선으로 그린 그 동그라미만이고, 그, 이런 상 안에 꽉 뭐가 차 있는 장이다. 자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적은 이런 상은 코딩도 되고, 큰 이런 상은 플랫폼도 되고, 이걸 전체로 해서 큰 시스템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런 상을 전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불성 계백은 아까 말씀하셨고, 이런 상은 결국은 이런 상을 표현한 것이 여러 말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원망구족 지공무사지 않은가. 왜 그러냐면 이런 상 법어에 6개의 원을 그려놓고 전부 끝허리에 원망구족 지공무사 이 말을 넣으셨거든요. 이게 이제 이런 상을 코딩으로 봤을 때 말로 표현하면 원망구족 지공무사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합해서 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런 상 내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이게 이제 이런 상에는 큰 그 필드 내에는 소위 무도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무. 그 다음에 거기서 묘유로 나와서 유도 들어있을 거고, 우리 이런 상 진리에 보면 무가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유가 나타나서 진공묘유 조화도 되고 은연자재하고 무식환급에 이것이 이런 상의 진리니라 그러셨기 때문에 이게 소위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상 속에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제 이걸 또 이제 원리편 2장 정산종사님 법을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진공묘유 조화, 무식관계비 은연자재하는데 진공과 묘유와 인과가 서로 떠나지 아니하여, 이게 이런 상 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공적, 영지가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공적은 이제 텅 비어있는 진공이니까 영지는 뭘까? 영지는 이제 묘유와 인과가 합해져 있는 건데, 묘유가 나타날 수 있는 그 큰 틀이거든요. 영지란 것은. 이게 이제 좀 이따 뒤에 나오지만 전자기장이란 것이 영지, 아주 묘하게 알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하는 것에 따라서 인과가 거기에 이제 덧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산종사님은 진공과 묘유와 인과가 이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대종사님은 이대로 하면은 공적이 들어있고 영지가 들어있고 광명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광명이. 그러면 광명하고 이게 이제 정산종사 해석하고 보면은 이제 그 묘유를 일으키는 전자기장. 이제 정사님 때는 전자기장이라는 게 안 나왔어요. 우리 과학적으로. 근데 이제 소위 전자기장이 지금 과학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물같이 짜있는 전자기장. 거기가 영지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인과가 거기에 이제 입력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진공과 전자기장과 그 다음에 인과가 들어갔다 이렇게 해도 돼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코스모스란 책에 보면 전자구름이란 말을 썼어요. 전자기장을 구름으로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클라우드. 우리 컴퓨터에 클라우드 컴퓨팅 있잖아요. 애매한 있는 거예요. 이런 말도 여기에 같이 나와요. 이제 이 코스모스에서는 전자구름 속에 별이 하나씩 들어있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론에는 우리 쭉 그동안에 과학적인 공부했으니까 에너지 법칙 1, 2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1은 보존의 법칙 해서 에너지는 새롭게 탄생은 없다고 그랬거든요. 보존. 이론상 내는 에너지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형태만 변할 뿐이지 새롭게 창조는 없다. 이게 이제 불생불멸. 이게. 이 법칙은 이제 만유가 이제 생로병사도 하고 성주 개공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폐기물이 많이 쌓여가는 거예요. 이걸 전부 이런 상 속에가 다 들어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또 코딩하고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제 이런 상을 코딩이라 보고
바코드 아까 설명했죠. 주역에서 바코드 이미 몇 년 전에 썼고, 우리가 더 공부할 것이 이론상 코딩과 이론뿔 코딩을 한 번 더 공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론뿔을 어차피 제시를 했으니까 현실에서. 그래서 새 시대에 우리 컴퓨터 쓸 때 윈도우를 안 통하고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 플랫폼을 개념으로 했는데, 이것을 아까 저는 사은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더 풀어보면 우리 처처불상 사사불공 8개 표, 이게 다 갖춰져 있어야지 새로운 앞으로 종교도 만들고 뭐 도덕도 만들고 이렇게 되지 않는가. 그래서 소위 대종사님은 뭐이든지 큰 도로, 큰 마음, 큰 자기 이렇게 했으니까 성리품 1, 2, 3, 4, 5장에 큰 도라고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큰 도를 가지고 새로운 것을 이제 종교도 연구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피라미드를 만들어 놨으니까 피라미드를 놓고 이게 플랫폼으로서 어떻게 작용할지. 나는 이 피라미드가 앞으로 플랫폼이라고 봐요. 사원도 들어있고 사막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 시대의 시스템은 이건 이제 그 종교적인 책이 아니라 이 컴퓨터 책에 나와 있어요. 사용자에게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 내가 이 시스템을 써서 내가 이익이 돼야 돼. 대종사님 이익이란 말을 많이 쓰셨거든요. 이익이 안 되면 안 쓰는 거니까. 총체적인 인프라 및 환경, 이것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하는데 대종사님은 사은과 사막을 확실히 지금 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CPU에서 GPU로 갔잖아요. GPU 그래픽으로. 대종사님은 그래픽적인 것 같아요. CPU보다는. 근데 앞으로 이제 이것도 GPU하고 양적 컴퓨터가 합해지면 어떻게 세상이 변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진공 개벽인데, 아까 이제 이론상 내에서 진공 쪽이 있잖아요. 진공. 왜 진공을 제가 이렇게 썼냐면, 이게 지금도 우리 대부분의 종교학자들이 진공 연구하다가 일생을 간 사람이 너무 많아. 진공은 들어갈수록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어요. 찾으면 자기만 느끼는 거예요, 이게. 그 오직에서 언어 도단 그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이 이걸 내가 그걸 다 겪었으니까 너희들은 겪지 말라는 거거든, 이게. 그러나 본원으로 삼아라. 잊지 말고. 묘위의 본원으로. 이거니까. 근데 그러나 대종사님 또 친절하게 진공을 이게 천지보온의 8조목을 또 열심히 설명을 해놓으셨어. 그 진공 성격이 어찌고 뭐가 어찌고 지극히 밝고. 그러나 대종사님은 실은 제로란 말을 안 써서 무비란 말은 뭐 잘 안 쓰신 거예요. 무비는 이제 금강경 이런 데 많이 썼지만 우리 대종사님은 대소, 아무리 하찮은 것도 소란 말을 써주셨어. 그래서 이게 살려주신 거예요. 살려주셔서. 아무리 적은 것도 이 생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지푸라기도 생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살려주셨어.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 진공은 입자가 없는 거예요. 진공은 파장만 있는, 형상이 없어. 그래서 원자 상태만 해도 진공이에요. 우리가 형태를 보려면 분자는 돼야 되거든. 분자, 입자. 그래서 이것을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과학에서는 이건 이제 좀 애매한 소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법칙으로 하면 에너지 1법칙, 보존의 법칙이에요. 이 에너지 1보존의 법칙은 에너지는 결코 창조되거나 파괴될 수 없으며 한 가지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화할 뿐이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불생불멸의 도하고 똑같은 설명입니다. 이게 과학적인 에너지 1법칙 설명. 그래서 이제 공적 영지 광명을 저는 이제 이렇게 공적, 진공의 채자리, 이제 CPU나 GPU, 그 다음에 영지, 그물 같은 전자기장. 우리가 그물 그런 말 많이 썼죠. 제망중중. 온 세계가 통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비트로 받고, 그 다음에 인과보응이 이치는 이제 정보예요. 내가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영지에 가서 그 정보가 이제 들어가서 내가 선을 지면 선을 받고 악을 지면 악을 받는 거예요. 근데 광명이 있잖아요. 공정영지 광명. 광명은 광자가 꽉 차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우리 이론상 내에 광자가 꽉 차 있다. 광자가 양자같이 적은 그 적은 입자거든요. 광자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빛이에요. 이론상 내는. 근데 우리가 못 보냐? 우리가 보는 광선은 가시광선만 보는 거예요. 가시광선. 모든 빛 중에 5%나 10%밖에 못 봐. 나머지는 우리 눈에 소위 엑스레이 선도 우리가 못 보잖아요. 모든. 그래서 그것을 그러나 우리 여기는 모든 빛 파장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이 광명, 광자는 우리가 빅뱅 했을 때 태어나가지고 지금도 1살이에요. 그냥 빛의 속도로 가기 때문에 나이를 안 먹는 거예요. 이게. 나이란 것은 빛의 속도로 해서 시간을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정영지 광명에 이렇게 모든 것을 우리가 컴퓨터 같이 이렇게 분석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원과 경계에 따라서 심심작용으로 코딩하여 이론상 법에 6개 이론이 있잖아요. 코딩. 그래서 경계에 따라 로그인하고 로그아웃을 자제한다. 이렇게. 이건 내가 쓴 글이에요. 은연 자제를 로그인, 로그아웃 이렇게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묘유는 이제 이건 뭐 우리가 좀 쉬워요. 이게 쉬우면서 가장 대종사님이 우리한테 가장 잘 쉽게 해주신 법문 같아요. 이 세상 만물을 천지, 부모, 동포, 법률 4가지로 딱 구분해 주셨어요.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 원강에다 쓰고 싶은데 미래 세상의 과학의 발전은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을 벗어나질 않아요. 예를 들어 천지 같으면 우주하고 환경 이게 모든 과학이 그걸로 집중할 수밖에 없어. 부모 같으면 생명, 장수가 이런 것이 전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는 이것만 믿어라. 뭐 사막도 있지만 사막 복잡하면 내가 하라는 대로 사은 피은을 알고 보험만 해라. 보험만 해봐라. 그냥.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된다까지 확실히 써져 있거든요. 사막은 너 정신력하고 뭐 수양력하고 이렇게 해봐. 그 결과는 안 써졌거든. 결과는 안 써졌어. 이 사은은 너무나 쉽게 피은이 이러니까 보은 이렇게 하면 네가 결과는 이렇게 나와. 배은하면 이렇게 나와. 이렇게 딱딱 나와 있어. 이게 이제 우리가 사막을 주로 하고 사은은 그냥 쉽게 넘어가 원망생활, 감사생활 하자고 넘어가 버리는데 이게 사은을 더 파야 되지 않은가 난 그런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이 4가지를 피은의 관계로 처처불상을 이렇게 4가지로 나눠 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피은의 관계로 이게 이제 개벽을 해 주셨고 그래서 피은 16조목, 보은 22조목만 열심히 해도 그냥 대종사님 제자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자선만 하라 막 하면 이제 잠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와 이거 어물기 어려워 이렇게 돼버리는데 그래서 이 개벽의 결과로 만물이 모두 처처불상이니 당처에 불공하고 동할 때나 정할 때도 일여하고 영과 육이 쌍전할 수 있고 생활도 불법 그대로 하고 어느 때 어느 곳에나 선을 할 수 있다. 이걸 제시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무시선, 무처선 모든 게 생활시 불법, 불법시 생활도 되는 거지 사막만 내놔가지고는 조금 애매해요. 물론 이제 큰 도인들은 다 하겠지만 우리 보통 중생들은 이게 생활까지 같이 합하기가 참 어려운데 대종사님은 그냥 피은, 보은, 배은으로 딱 해놓으셨기 때문에 좀 쉬운 길이에요. 이걸 사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심화 코스로 사막을 들어가면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건 이제 뭐 정산 종사님 삼동윤리부터 여러 가지 이제 관계윤리 연을 계획을 해 놓으셨는데 아무튼 이게 대종사님의 법 중에서 피은 사상이 가장 기본이 되지 않은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소위 피은하면 좀 나도 좀 애매했는데 빚쟁이라고 글을 쓰니까 진짜 이거 상당히 몸에 그 머리에 콱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마음에. 빚쟁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모님한테도 효도 안 할 수가 없고 이 세상에 나타나고 그랬거든. 태어나고란 말 안 쓰고 나타나고. 이것은 요즘 그 싱글들 우리 딸만 해도 싱글이요. 결혼을 안 했어. 그러면 우리 교모님들도 싱글이잖아요. 예? 세 분 다. 그거 이제 타자녀 교육을 할 수 있어. 타자녀 교육. 이게 꼭 자기한테서 나아서만 되는 거 아니고 이 세상을 알으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인공으로 이렇게 인조 시험관 아기도 있고 막 그러니까 꼭 그렇게 어렵게 안 놔도 자기 타자녀 교육만 잘해도 부모 역할을 한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과 이치도 피은의 관계로 짜여 있어. 이건 큰 그물 제망 중중 모는 종이 없어서는 살 수 없는 필수 조건이다. 이 피은 사상을 냈기 때문에 이 개벽의 결과를 우리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감사 생활을 해야만 되는 이유이고 보은으로 빚을 갚아야 된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 다음에 진공묘의 조화, 소위 피은의 조화죠. 피은의 조화는 우주 만유를 통하여 무시관계에 은연자재하는 것이 곧 이런 상의 진리니라. 이렇게 진공묘의 조화를 제가 이제 제 해석으로 한 거예요. 피은의 조화다. 이것은. 그 다음에 이제 무량세계, 이게 이제 아까 처음에도 좀 했는데, 세계를 보는 거예요. 우리 현실 3차원, 4차원 세계를 대종사님이 어떻게 보고 분석을 해 놓으신 거예요. 이 무량세계는 육도가 있고 생사가 있고 삶이 있는 이 현실을 이제 대종사님이 유상무상으로 이렇게 시간이 흐름이 없는 거라고 시간이 흐름 따라 변하는 것으로 이제 분석을 했어. 보셨다고 말해요. 소위 아까 말은 관찰자 현상이 관찰자. 이 세상의 모든 일을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은 더 잘 볼 수 있고, 뭐 바둑 뛸 때도 훈수꾼이 더 잘 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워처 개념을 비유와 관찰자 개념으로 시간 공간을 초월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의 공도. 그래서 우주 성주 개근과 만물의 생로병사는 자연의 공도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그래서 생사 초월을 하고, 심신작용은 이게 우리 인생 생활에 80~90% 작용을 하니까 이것은 열심히 공부해서 육도를 초월하고 진급하고 강자되게 하심. 이거.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비평 쓴소리를 하자면, 이제 교무님들 되게 보면은 참나를 찾아라 막 그러시거든요. 참나가 뭐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 현실에 있는 것은 부정하고 그 근본적인 자리, 그건 좀 어렵잖아요. 교도 입장에서는 볼 수도 없고. 근데 대종사님은 분명히 유상으로 보고 무상으로 보고 그랬거든요. 유상이 이제 변하지 않는 나니까 참나라면, 무상으로 보는 나는 변하는 나거든요. 이게 거의 거짓 나는 아니거든. 그것도 참 나요. 근데 실은 우리가 진급강급은 이 변하는 데서 하거든요. 이게 이 변하는 날도 참나 못지않게 변하는 날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면 내가 원불교 처음 왔을 때 어디 갔더니 교무님이 참나가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나는 참나는 모르고 이게 난데 참나가 따로 있나? 이건 내가 가짜고 막 그런 말씀 하시길래 현실은 그렇구나. 근데 이건 금강경이나
선천의 법문이거든요. 근데 대종사님도 참나가 이게 아니고 참나가 있다면 따로 있다면 인도상 요법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상무상을 이렇게 또 여러 가지 해석해서 이 유상무상으로 보셨기 때문에 유상으로 봐서 유와 독정 공부하고 무상으로 봐서 생사를 초월하고 진급하는 그런 공부를 하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무시선 무차선 수행을 하자. 이게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대종사님 수행법이.